부산, 울산, 경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12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로 불리는 창원 국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축하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선 경남도를 비롯해 도 관련 2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인데요. 12일 경남도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먼저 경남도 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남도 교육청 국정감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도 교육청 감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업무 보고가 이어지며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됐고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남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경남도 교육청에는 공통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새 교육감 모두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또 급식 시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현재 조리장과 관련한 환경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논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박 교육감이 노동부란 의견을 내면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전국 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이슈였는데요. 이에 이 기금은 남은 것이 아니라면서 성면 제거나 노학교 개선에 사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모든 기관이 그렇겠지만 국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쟁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한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박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다 보니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번 감사가 부산, 울산시 교육청과 함께 진행됐다고 전해드렸죠. 사실 다른 교육청에 비해 경남은 특별한 이슈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청사 이전, 학생 안전, 학교 인근 아동 성범죄자 거주, 특수교사 정원 문제 등 최근 부산시 교육청의 이슈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질의는 부산교육 현안으로 집중됐습니다. 반대로 경남도 교육청의 경우 좋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은 돌봄의 전국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이번 국감 전에 이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이번 국감을 통해 늘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 국감 관련 소식 권정숙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개발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했던 드라마 내용이 현실이 된 건데요. 창원 동부마을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드넓은 평야지대 우뚝선 동산에 웅장한 나무 한 그루가 위용을 뽐냅니다. 높이 16m, 가슴둘레 6.8m, 수령 500년이 넘은 창원 북부리 팽나무입니다. 마을의 오랜 당산나무였던 팽나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소독동 팽나무로 등장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드라마가 끝났지만 여전히 팽나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일부러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팽이나무가 참 보기도 좋고 감개무량합니다. 드라마 이후 작은 농촌 마을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화재청이 북부리 팽나무를 천년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팽나무의 생육 상태와 지리적 특이성 등 독특한 경관 가치를 인정해 지난 7일 천년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현실이 된 겁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과정에서 주민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나왔지만 문화재청과 주민 창원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달 만에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문화재청 직원과 같이 더불어서 설명회도 하고 이래가 다 했습니다. 그 크게 동요되는 건 없었습니다. 12일에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 천년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과정을 담은 웹툰이 공개됐고 동부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창원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정서를 전달받은 뒤 팽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팽나무가 잘 보호되고 또 보존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북부리 팽나무의 관리와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규석 아나운서는 도서관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도서관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합 문화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를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나란히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각자 원하는 책을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여느 도서관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 사서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밌는 책 읽으러 오세요. 아이들은 책을 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서 일어나. 학교에 늦겠어. 딱 하루만 고양이가 되고 싶대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 달 전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책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책 종류도 많고 좀 입체적인 책들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공간이 바뀐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좀 자주 오려고도 하고 있어요. 진영 한빛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360석 규모의 공연장을 활용한 문화 행사와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책과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김해시청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여간의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고 새로 나온 책부터 인기 도서까지 500여 권의 책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곳에 들어가자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직접 만든 책부터 그림과 만들기까지 모두 도서관을 찾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한켠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교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김해시. 올해 16년째로 9개의 공공도서관과 67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역 구석구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은 170만 권의 장서를 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지 않더라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김해 독서대전이 시립도서관과 수릉원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충남에서 김해로 옮겨진 황새 부부 금이와 관이가 새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김해시는 12일 진영 봉화뜰 황새 방사장에서 황새 부부를 들여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류명열 김해시 의회 의장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이와 관이 부부는 봉화뜰 방사장에서 짝을 맺어 내년 8월쯤엔 새끼와 함께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친환경 농법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황새 개체 수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2일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A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김해 안동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항상 마주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5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30분쯤 진주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 사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와 SNS로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7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스토킹 사건으로 처분받은 잠정조치 2,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체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를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30분쯤 김해시 외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A씨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체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아침 경남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합천 가야산이 0.3도, 거창 2도, 창녕 5.4도, 창원 9.6도 등을 보이면서 곳곳이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었고 산지에는 얼음도 얼었습니다. 13일과 14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이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10여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일 열린 행사는 축제 기간 동안 활동할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축제 소개,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의령군은 삼성과 LG, 효성, 상영화학 등 재벌 창업주가 태어난 곳이며 솥바위 전설을 주제로 전국에서 처음 부자를 주제로 축제를 추진합니다. 행사는 오늘 28일부터 3일간 서동생활공원 등 의령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단순히 부를 쫓는 대박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올고전 고집의 결과물 그리고 인내정신, 도전정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른이 나아갈 방향 이런 걸 함께 올려서 우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드론 경진대회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경남 대표로 출전한 김해 서부소방서팀이 제2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붕괴 건물의 내부 수색과 공원 탐색 임무, 시뮬레이터 비행 숙련도 측정 등 3개 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